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산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피서를 떠나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친정 나들이를 왔던 그 딸과 이제 손녀를 태우고 휴양지로 이동을 하다가 일어난 그런 사고인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보도 내용은 이것이 자동차 결함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네. 또는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 차에 타고 있던 그 운전을 했던 분의 부인하고 따님하고 또 3살짜리 손녀 네. 그리고 또 3개월 된 손녀 이렇게 3명이 목숨을 잃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둘째 아기를 낳고 이렇게 그 친정에 이렇게 왔다가 이 친정에 온 또 딸을 데리고 네. 이제 그 부산 시내 휴양지를 이동하다가 이제 이런 사고를 겪었는데요. 휴가철에 이렇게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에 가족 단위로 이제 탑승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그 가족 단위에 대한 참사가 일어나는 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처럼 그 어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끝까지 아기를 걱정하는 그 엄마의 목소리가 저 귀에 계속 맴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사고 내용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이 2명에게 이 카시트 장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3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충격 당시에 이 차 바깥으로 네. 이렇게 튕겨져 나와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차 안에서 이 사고를 당하는 것과 사고로 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을 때 그 충격은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25배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카시트라도 좀 장착을 했으면 아이들의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카시트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운전자의 진술로 미뤄봤을 때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우선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은 네. 운전하시던 분이 이 차가 와 이러노 네네. 이런 이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를 의도대로 조작한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제 그런 것하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예. 지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떤 충격에 이제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강한 경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를 3개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밟아서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았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발진 한 것처럼 엔진의 소음이 커지고 네.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제 장치를 확인하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앞서 급발진 사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나한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급발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기보다도 이제 워낙 엔진이 이제 이 가속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이제 그대로 이제 달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소에 좀 이제 이런 사고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기아를 중립 위치로 옮기는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엔진을
끌 수 있는 엔진 키를 돌려서 이제 엔진을 끄게 되면 네. 엔진이 멈추게 되니까 이제 우선 사고를 회피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키가 꽂혀 있는 구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키를 완전히 꺼버리게 되면은 네. 핸들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키를 돌릴 때에 1단까지만 돌려서 시동을 끄는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네. 이 당황한 상황에서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이것이 진짜 그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네. 그러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운전 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숨진 아이의 친할머니는 그 운전자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택시 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 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네. 주장을 하셨거든요. 글쎄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세가 60이 넘도록 운전을 하신 분이니까 운전이야 네. 뭐 베테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베테랑 운전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된 동작을 하다가 보면 인간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번에 한 번, 100만 번에 한 번 정도의 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이 능숙하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고 차량 지금 영상 나갔는데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트레일러와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트레일러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을 건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트레일러를 충격했을 때 받는 충격하고 네. 트레일러가 없었다면은 예컨대 이제 가드레일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을 이제 일단 충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일단 이제 감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가로수를 추돌하거나 아니면 옆에 벽면에 건물을 추돌을 했다면 이와 같이 큰 충격은 좀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점이요. 네. 이 트레일러와 대형 트럭들 불법 주차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계속해서 민원이 되어 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글쎄요. 원래 민원이 있었다면 이걸 좀 그 사전에 좀 해소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네요. 물론 이제 그 지역 특성이 있어요. 이제 부두가 있고 네. 대형 트럭들이 이제 화물을 많이 운반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네.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불법 주차, 도로상의 불법 주차는 2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네.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달리는 속도의 100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격하는 충격력이. 그러니까 이 차와 그 대형 차와 승용차가 이제 충돌을 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그 충격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서진 차 형태를 보면은 충격력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우선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또 다른 교통사고 있었습니다. 뇌전증을 앓던 환자가 운전을 해서 그 이후에 사고가 났잖아요. 참 그렇죠. 예,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31일인데요. 네. 이제 해운대에서 있었던 그 사고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네. 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를 낸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을 기억을 못할 정도 상태에서 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자,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인데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사망자 3명 중에 그 모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휴가 여행을 떠나서 부산에 갔다가 참 그런 참변을 당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벼락을 맞은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분도 네.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렇죠. 예.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을 이미 진단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따라서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었다는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체가 이제 큰 문제고 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네. 정말로 운전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네.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찔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